별거 없어요. 사회생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잘 지키고 지각, 시간 약속, 자기 잘못 인정 이것만 잘하면 어느 직장을 다녀도 반은 성공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전문가 칼럼. 사회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직장, 학교, 동호회 등 우리는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소한 갈등에도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랜 기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회생활을 관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5가지 핵심 특징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사회생활의 달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 사회생활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죠. 하지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만이 의사소통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며 말합니다. 때로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돌려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유머를 섞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표현, 즉 표정, 눈빛, 몸짓 등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1. 팀 프로젝트 회의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A는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B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B의 의견에 동의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2. 신입사원 C는 상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시 질문하는 것이 두려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C는 업무를 잘못 처리했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반면 신입사원 D는 상사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덕분에 D는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뛰어난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감 능력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례 3. 동료 E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F는 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F의 진심 어린 공감에 감동했고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4. G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던 중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H는 G를 비웃는 대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G를 격려했습니다. G는 H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고 다음 발표에서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항상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팀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례 5.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이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팀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례 6.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제이는 어려운 과제에 막막함을 느꼈지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제이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4. 책임감과 성실함. 사회생활에서 맡은 역할과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책임감과 성실함은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곧 끈끈한 팀워크 형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례 7. K는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인해 중요한 약속에 늦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대방은 K를 이해했고 오히려 K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사례 8. L은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L의 성실한 모습은 팀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5. 끊임없는 자기 개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사례 9. M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표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M은 자신감 있는 발표자로 거듭이 났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례 10. N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해외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N은 퇴근 후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꾸준히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결국 N은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회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깊은 공감 능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높은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이 5가지 핵심 특징을 바탕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누구든 사회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 없이 진솔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